안녕하세요. 일토왕사입니다. 12월 27일 국내 경기 4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삼성화재하고 한국전력 경기인데,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이제 OK저축은행을 잡으면서 4연패에서 좀 탈출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날 경기로 인해서 삼성화재의 삼각편대가 공격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 문제는 리시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들의 장점인 공격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화재 경기를 분석할 때는 상대팀 서브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의 서브를 좀 보면은 올 시즌 지금 서브 4위를 기록 중이지만, 새로 합류한 용병 마테우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좀 서브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3라운드 들어서 임성진이 지금 세트당 서브에이스가 0.5개로 1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신영석의 서브 컨디션이 아쉽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화재의 리시브 라인을 계속 흔들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저는 의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한국전력이 4연패를 기록 중인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2명, 뭐 서재덕하고 임성진 2명이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부진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화력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삼성화재 삼각편대의 공격력이 더 우위에 있고, 올 시즌 폼으로만 보면은 신영석한테 김준호가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세트 리시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긴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올 시즌 맞대결에서 양팀이 1승 1패를 기록 중인 만큼 접전의 승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화재 3대2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한국전력이 지금 뭐 서브가 임성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자원들이 뭐 서브가 원래 좋은 자원들이 많은데, 임성진, 서재더, 그 다음에 신영석, 마테우스, 김동현까지 서브가 괜찮은 자원들이 많은데, 최근 서브 컨디션은 임성진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원들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력전으로 가면은 저는 충분히 삼성화재가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 승, 그리고 이제 프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 프렌,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는 오버 쪽 3대2 삼성화재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IBK 기업은행하고 도로공사 경기인데, IBK 기업은행은 최근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페퍼와 GS를 상대했다는 점, 좀 전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좋지 못한 그러한 팀을 상대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직전 경기에 어쨌든 이기긴 했지만 공격 범실이 18개로 범실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경기력 자체는 저는 좋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도 같은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흥국생명을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타다차가 2경기 연속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배윤아의 경기력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기력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저는 도로공사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니콜로바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올 시즌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강소희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지금 도로공사는 니콜로바보다는 타다차와 강소희의 활약이 더 좋은 그러한 상황인데, 강소희가 부진하게 되면은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는 저는 이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콜로바가 결국 터져줘야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뭐 김다은 세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포짓 우측으로 뿌려주는 이 백토스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니콜로바가 살아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소희가 부진하게 되면은 타다차 혼자 맹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타다차 혼자 맹활약하기도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경기 이제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에서 이미 IBK 기업은행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었고, 재작년부터 이미 IBK 기업은행이 뭐 도로공사를 상대로 굉장한 강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IBK 기업은행이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IBK 승, 그리고 이제 IBK 마헨, 그리고 이제 언오바는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KCC하고 모비스 경기인데, KCC는 직전 경기 정관장을 상대로 26점 차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뭐 지금 KCC 하면은 버튼하고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국내 선수들도 약간 이제 조금 버튼과의 조금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직전 경기에서 최준용이 복귀를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버튼과 허웅이 조금 맹활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제 롤플레이어인 이근희의 슛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핸들러인 허웅 혹은 버튼 둘 중에 한 명만 터져도 저는 지금 KCC 상태면은 많은 득점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는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용병의 수비력만 비판할 게 아니라 국내 선수들의 수비 과정을 보면은 오버헬프가 너무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오버헬프로 인한 이제 생기는 문제점,
장점은 상대팀이 성공률이 높은 와이드 오픈 3를 많이 던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팀의 3점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냐가 관건인데,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3점 성공률 차이가 가장 심한 팀인데, 홈에서만큼은 37.8%로 굉장히 높은 3점 성공률을 기록 중이고, 최근 이근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점 슛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의 이러한 국내 자원들의 오버헬프, 무조건 KCC가 3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프런트 코트진만 보면은 확실히 모비스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3점 수비가 안 되면은 결국 이제 기대 득점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화력 싸움에서 결국 KCC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기로, 이번 경기 뭐 일반 승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KCC 승, 그리고 이제 승호패 같은 경우에도 KCC 승, 그리고 이제 뭐 핸디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비슷한 배당을 받아가지고 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비스가 인사이드에서의 많은 득점 가져가고 KCC가 외곽에서의 많은 득점을 가져가게 되면 조금 양팀이 치고 박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다득점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DB하고 SK 경기인데, 2연패를 기록 중인 DB는 강상재가 빠진 이후에 서민수가 오펜스 과정에서 이제 조금 다른 선수들을 보기보다는 서민수가 오펜스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상재가 있었을 때는 코너에서 위치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상대와의 매치업에서 본인의 신장의 우위를 살려가지고 그래도 조금씩은 득점을 가져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강상재가 빠진 이후에는 오히려 스페이싱도 잘 안되는 모습, 코트를 굉장히 더 좁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전체적으로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DB입니다. 결국 오누아쿠와 알바노의 이러한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력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 이제 81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리바운드가 18개나 기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1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세트 오펜스 상황이 답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DB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의 수비가 정돈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대 득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1득점밖에 기록을 못했다는 것은 세트 오펜스가 첫 번째로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어쨌든 이러한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가져갔음에도 슛감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그 터프샷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DB가 노출 중이기 때문에 득점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SK는 최근 2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원희의 볼륨이 조금 줄어든 그러한 상황이고, 가드진들의 3점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조금 득점력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SK 경기를 분석해드렸을 때 가장 말씀드린 부분이, 원희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팀이고, 국내 자원들의 3점이 저는 가장 좋지 못한, 가드 자원들의 3점이 가장 좋지 못한 팀이 제가 SK라고 원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2라운드 때에는 가드젠 김선영이 슛감이 좋아가지고 3점이 그래도 30% 초중반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김선영의 슛감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도 역시 득점력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 상대전에서 이전 전승을 기록 중이긴 SK이긴 하지만 이 두 경기 모두 이제 원희와 안영준의 맹활약으로 인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 원희의 경기력을 감안하면은 오누아쿠를 상대로 올 시즌을 제외하면은 이전에 이제 원희를 가장 잘 막았던 용병이 저는 오누아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원희가 오누아쿠를 만나면은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최근 경기 감각이다? 그러면은 조금 오누아쿠를 상대로 원희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희가 부진하게 되면은 결국 SK 득점력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DB는 지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누아쿠의 터프샷이 조금 들어가 주면서 득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세트 오펜스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알바노가 오재현하고 김선영의 타이트한 수비에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라운드 맞대결에서 이미 알바노는 2득점에 그치는 모습, SK를 상대로 2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2라운드에서는 18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터프샷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 야투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누아쿠가 시즌 평균 2점 야투율이 46%인데 그날 경기에서 46%로 뭐 2점 성공률은 그래도 평균을 기록을 했지만 3점 성공률이 25%로 효율 자체로만 보면은 오누아쿠가 굉장히 조금 좋지 못한 알바노가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오재현하고 김선영의 타이트한 수비에 알바노도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뭐 결국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해줘야 되는 용병 2명, 왜냐하면은 김종규하고 강상재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용병 2명이 모두 터져줘야 되는데 이 2명 다 모두 터지기에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국내진들의 퀄리티를 감안을 하면은 SK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SK 승, 그리고 이제 스고페 무, 그리고 이제 SK 마엔, 그리고 이제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